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안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 교육에 참석해 주신 각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 결의대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반부패 청렴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규칙을 준수하고 반부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대처한다. 2025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정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들리나요? 예, 대행 맞고 이렇게 우리 간부님들 한 자리에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반갑고요. 아침 일찍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 게 그만큼 이제 이 청렴이나 공직자 이런 좀 갑질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되게 또 현안이 되고 있고 중요한 우리 공직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갈수록 저희는 이제 열심히 나름 실천한다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관행화되어 왔던 저희가 의식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또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눈높이에서는 또 맞지 않는 우리 또 고객들, 우리 각종 기업이라든지 우리 타 부처 이런 분들의 눈높이에 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의식하지 않는데 이렇게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청년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계속 이렇게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의식된 행동으로 뭔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교육을 통해서 그간 당연시 해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을의 입장도 많이 되시지만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간부들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청렴 결의대회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대행 체제가 되면서 언론 인터뷰에 매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면서 시정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는 입법, 사법, 행정에 저희 같은 직업 공무원이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채용부터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채용이 됐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이 부분 이익을 갖고 일을 하지는 않고 법과 원칙 그리고 다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저희 행정부 직업공무원이 가지는 장점이다. 그래서 똑같은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저희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수용성이 훨씬 높다.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똑같은 정책을 저거 의도를 갖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해관계자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발표를 하면서 사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대구 시민만 보고 저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 청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와 이 부분을 연계시킨다든가 친소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조금 더 편향되게 판단한다든가 누구하고 자주 특정인하고 자주 접촉을 많이 한다든가 또 많이 향응과 접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똑같은 정책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 6월까지 저희 직업 공무원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희 대구시정이 이런 부분이 안정되고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저희 시 공무원들의 청렴이 정책의 수용성을 담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항상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세대 간에 조금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간부님들께서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상호 존댓말을 쓴다든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듣겠다 하는 경청의 자세를 먼저 갖는다든가, 업무를 지시를 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뭐 언제까지 이런 걸 검토해 와 이렇게 하기보다는, 검토해 오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방향이나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이 해답을 공직자 선배로서 해답을 같이 주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책이지, 막 지시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 직원들 또 부담을 많이 안게 되고, 또 지시를 할 때는 또 명확하고 또 직원 간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의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청렴도 부분이 대구시가 최근에 올라갔다가 또 작년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권익위원회 평가에서 또 다시 또 조금 후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 한 해 진짜 대구시 청렴도를 한 단계 그래도 좀 올리는 그런 원년의 해로 좀 삼고, 여러분들 의도된 행동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 현안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들 믿고 이렇게 흔들림 없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정치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좀 스스로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구 시민으로서 이렇게 대구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내가 오늘 강의를 하는 키포인트들을 다 말씀을 좀 미리 해주셔가지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가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 인지라는 단어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를 조금 곱씹으면서 살펴보시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왜 공공분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분야 가치 분절 방안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공공분야 갑질이 뭐냐 그 개념이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갑질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뭘까? 뭐 이런 건데 사실상의 영향력, 이건 또 뭘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갑질과 관련해서 요소, 행위를 하는 사람과 피해를, 그 행위에 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은요, 제59조의 친절, 동종의 의무, 제61조의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남자가 정말 드라마틱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의 주체에 관련해서는 근로자 간의 관계입니다. 직장의 괴롭힘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직장의 괴롭힘과 실제 본질적인 차이는 없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권익위 갑질 분절 종합대책 부분이 관련 법령이고요. 적용이 된다.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 사업장, 사기업에서
해서 적용이 된다. 근데 이 사기업 굉장히 판단하는데 좀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장내로 판단하는 요소들을 정확했을 때는 조금 지루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모든 강의나 그런 것들이